제가 78세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50년간 족부 전문의로 일하면서 15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무좀은 완치할 수 없다고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말해왔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87세 김복순 할머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발톱이 검게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 절단까지 고려했던 할머니가 단 2주 만에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한 봉지로 말이에요.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50년간 족부 전문의로 살아온 이한수입니다. 은퇴한 지금에야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의료계가 숨겨온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왜 무좀약을 아무리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지, 왜 병원에서는 완치가 어렵다고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처음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에 계신 700만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그중 95%가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발톱 무좀을 방치하면 85세 이전에 반드시 큰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발톱 무좀을 20년간 방치하다가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진 거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가족들은 간병비며 치료비로 3천만 원을 써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짐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발가락 하나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 역시 의사이기 이전에 78세 노인이니까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은퇴 후에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무좀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87세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발톱이 검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발가락 사이는 짓무르고 고름이 나서 걸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셨죠. 가족들은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이 나이에 뭔 치료를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해드려요 하면서 진통제만 드리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체념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한테 짐만 되고 싶지 않아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좀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걸요.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잔인한 질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천연 치료법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따라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 3일 만에 고름이 멈췄고 일주일 후에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거든요. 2주가 지나자 검게 썩어가던 발톱 밑에서 분홍빛 새 발톱이 자라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 것 같아요. 70년 전 처녀 시절처럼 예쁜 발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5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공개할 천연 소금 요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발톱이 점점 두꺼워져서 깎기가 어려워지고 발 냄새 때문에 손자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포기하고 계시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나이 들어 이런 모습으로 자식들한테 보이기 창피하고 병원비도 아까워서 그냥 참고 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비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이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그동안 속아왔던 무좀에 대한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말, 무좀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다.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50년간 진료해보니 20대에도 무좀 환자가 많았고 80대인데도 발톱이 아기처럼 깨끗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두 번째 거짓말, 무좀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들만 해도 수천 명이 완전히 나았거든요. 세 번째 거짓말,
무좀약만 꾸준히 발라도 낫는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시중 무좀약들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발톱 깊숙이 숨어 있는 진짜 원인균까지는 제거하지 못해요. 그럼 무좀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알려드릴게요. 무좀은 의학적으로 족부백선이라고 불리는 진균 감염이에요. 쉽게 말해 곰팡이가 발과 발톱에 침입해서 일으키는 질병이죠. 이 곰팡이에는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영하 20도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둘째, 건조한 환경에서 6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셋째, 일반 비누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웬만해서는 저절로 낫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곰팡이가 가족 간 전염도 쉽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발은 무좀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발톱 두께가 젊을 때보다 3배 이상 두꺼워져요. 나이가 들면서 케라틴 단백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발톱이 딱딱해지죠. 이렇게 두꺼운 발톱은 곰팡이가 숨기에 완벽한 요새가 돼요. 둘째, 발가락 근육이 약해져서 발가락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공기순환이 안 되니까 습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셋째, 발바닥 각질층이 두꺼워져요. 이 각질층 틈새로 곰팡이가 침투해서 뿌리를 내리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져요. 넷째, 신경 감각이 둔해져서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워요. 가려움이나 따끔함을 느끼지 못해서 무좀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무좀을 방치하면 정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5세 정명자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간 발톱 무좀을 방치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신경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무좀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상처가 나니까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난 거죠. 처음엔 조금 붓는 정도였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발가락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열이 나면서 의식까지 잃으셨죠.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봉화지겸과 폐혈증이었어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거예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집중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발가락 하나는 절단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가락 하나 때문에 죽을 뻔했네요. 진작 치료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좀 관련 응급실 내원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비밀 재료는 천일염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천일염에는 일반 소금에 없는 특별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8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곰팡이의 세포막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천일염이 무좀균을 박멸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소금의 강력한 삼투압이 곰팡이 세포 안의 수분을 모두 빼앗아 버려요. 무좀균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죽게 돼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에 따르면 염분 농도가 3% 이상이 되면 무좀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24시간 내에 죽게 돼요. 더 놀라운 건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이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연 성분은 새로운 피부세포 생성을 돕고 셀레늄은 항염 작용을 해요. 실제로 제주도 해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무좀 발병률이 일반인의 5%에 불과했어요. 바닷물의 염분이 천연, 무좀 예방제 역할을 한 거죠. 제가 20년 전 제주도 의료봉사를 갔을 때 일이에요. 해녀 할머니들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닷물에서 평생을 보낸 이분들 중에 무좀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60년 넘게 물질을 하신 80세 할머니의 발은 20대에 못지않게 깨끗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제주도 해녀 200명을 대상으로 정식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반인의 무좀 발생률이 60%인데 반해 해녀들은 겨우 3%에 불과했거든요. 그것도 은퇴한 지 오래된 분들이었고
캐녀 중에는 무좀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바닷물이 가진 천연 항진균 효과를 집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면 모든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천일염 조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2리터를 준비하고 천일염을 큰 숟가락으로 2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염분 농도가 정확히 3%가 돼요.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발톱을 최대한 짧게 깎아주세요. 그래야 소금물이 발톱 밑까지 잘 스며들거든요. 10분간 조격을 하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그냥 담그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발가락을 계속 움직여 주세요.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소금물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해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소금물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어요. 조격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해요.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다음 발가락 사이사이에 남은 물기를 꼭 제거하세요. 가능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려주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완치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산에서 45년간 공장을 운영하셨던 72세 이창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하루 10시간씩 안전화를 신고 계시니까 발이 퉁퉁 붓고 무좀도 생겼어요. 더 괴로운 건 발 냄새 때문에 직원들한테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 이런 꼴로 직원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 냄새 나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할아버지께 천일염 조격법을 알려드렸어요. 3주 만에 발 냄새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졌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사장님 발 냄새 안 나고 좋다고 직원들이 그래요. 일할 때도 발이 편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이창호 할아버지처럼 천일염 조격으로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이 많지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소금물 조격을 해봤는데 냄새는 좀 줄었는데 아직도 가려움이 남아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추가로 개발한 것이 두 번째 핵심 재료입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천일염이 삼투압으로 무좀균을 공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마치 다른 각도에서 적을 포위하는 전략 같은 거죠. 베이킹소다의 의학명은 중탄산 나트륨인데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pH 조절 능력이에요. 무좀균은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베이킹소다가 발 주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버려서 곰팡이가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또한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흡습 작용을 해요.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곰팡이의 생존 환경을 차단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베이킹소다가 발 냄새의 주범인 이소발레르산을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점이에요. 발 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성물질 때문인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이를 중화시켜 무치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처음 알게 된 건 15년 전 미국 피부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5%, 용액이 무좀균이 83%를 48시간 내에 제거시켰어요. 심지어 항진균제의 내성이 생긴 균주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베이킹소다 조격법은 천일염과 방법이 조금 달라요. 미지근한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 3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물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발을 15분간 담그는데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조격하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베이킹소다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특히 무좀이 심한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좋아요.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곰팡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말자 할머니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당뇨까지 있으셔서 무좀 치료가 매우 까다로웠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더 취약해져요. 먹는 약은 간에 부담을 주고 바르는 약은 두꺼운 발톱에 침투가 안 됐어요. 할머니는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손톱깎이로는 자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더 괴로운 건 발 냄새 때문에 가족들한테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손자가 할머니 발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자가 제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나이 들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런 할머니께 베이킹소다 조격을 권해드렸어요. 당뇨 때문에 걱정되긴 했지만 천연 재료라서 부작용, 위험이 적었거든요. 일주일만 해보니까 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3개월간 꾸준히 베이킹소다 조격을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발톱 아래에서 새로운 분홍색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노란 발톱이 완전히 새 발톱으로 교체됐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당뇨까지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자가 할머니 발 뽀송뽀송해 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해요. 조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조격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녁 샤워 후가 가장 좋아요. 하루 종일 쌓인 각질과 노폐물이 부드러워져서 제거하기 쉽거든요. 둘째, 조격 전에 발가락 운동을 해주세요. 발가락을 쫙 펴고 오므리기를 10번 정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조격 효과가 높아져요. 셋째, 조격 중에는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면 혈관 확장에 도움이 돼요. 넷째, 조격 후에는 발가락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하나씩 잡고 돌려주면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다섯째, 조격물 온도를 단계별로 조절해 보세요. 처음 5분은 40도, 중간 5분은 42도, 마지막 5분은 38도로 낮춰주면 혈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치료 효과가 배가 돼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67세 최기남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20대 군대에서 무좀에 걸린 후 무려 47년간 고생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계속 약을 발랐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도져서 이제는 완전히 체념하고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4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발톱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발톱이 완전히 노랗게 변하고 두께가 5가 넘어서 일반 발톱 깎기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천일염과 베이킹소다를 번갈아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천일염 조격, 화요일과 금요일은 베이킹소다 조격,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4번 하시도록 했어요. 서로 다른 원리로 무좀균을 공격하니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2개월 후 할아버지의 새로 자란 발톱은 건강한 색을 띠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감염된 발톱이 서서히 밀려나면서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라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47년 동안 고생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다니 이제는 맨발로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조격만으로 모든 무좀이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째,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노란 고름이 계속 나올 때예요. 이는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발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거운 열감이 느껴질 때예요. 이는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무좀이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번져서 넓은 범위에 퍼졌을 때예요. 이런 경우는 먹는 항진균제 같은 전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넷째, 조격을 2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예요. 이는 일반적인 무좀이 아닌 다른 피부 질환이거나 내성균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무좀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족욕과 함께 병행하셔야 효과가 배가 돼요. 첫째, 발 씻기에 황금 규칙이 있어요. 하루에 최소 2번 미지근한 물에 항균,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칫솔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게 중요해요. 둘째, 신발 로테이션 시스템을 만드세요. 같은 신발을 연속으로 신으면 절대 안 돼요. 최소 3켤레의 신발을 준비해서 하루씩 번갈아 신으시고 신지 않는 신발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셋째, 양말 선택에 과학이 있어요. 합성 섬유는 피하시고 반드시 천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면 85%, 스판덱스 15%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루에 2번 갈아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 집안에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화장실 슬리퍼, 목욕 매트, 수건 등은 절대 가족과 공유하지 마세요. 개인용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해 주세요. 다섯째, 공공장소에서의 보호막을 만드세요. 찜질방,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발을 즉시 씻어주세요. 여섯째, 발톱 관리에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면 내성 발톱이 생기고 너무 길면 무좀균이 서식지가 돼요. 발가락 끝과 비슷한 길이로 일자로 잘라주세요. 일곱째, 신발 내부 환경 관리가 핵심이에요. 신발을 벗은 후에는 즉시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두세요.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 번식을 막아줘요. 여덟째, 면역력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발끝까지 영양분과 면역세포를 공급해줘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아홉째, 스트레스 관리도 무좀 예방에 중요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져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열째, 정기적인 발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색깔 변화, 두께 변화, 냄새 등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대처하세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78세가 된 지금 50년 의사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어르신들에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요. 87세 김복순 할머니가 2주 만에 새 발톱을 되찾으신 걸 보면서 확신했거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기 민망해서 감췄던 발, 이제는 자신있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역시 78세 나이에 아직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발을 점검해요. 의사라고 해서 무좀에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발톱 무좀은 절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감염성 질환이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부담부터 내려놓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 때문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손주들한테 창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한 발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발톱 무좀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발이 나아지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발 관리 습관과 천연 족욕법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건강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관리예요. 발톱 무좀 때문에 위축되셨던 마음을 다시 활짝 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7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을 숨기고 혼자 고민하시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치료받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발톱 무좀은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방하고 관리할 때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몇십 년간 고생하셨던 발톱 무좀도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발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천일염과 베이킹소다 조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냄새가 사라지고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라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발톱 무좀 없는 깨끗한 발로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더 이상 발톱을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발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발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